자, 다 적었니? 승우야,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자, 먼저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분사구문 중에 그 with를 사용하는 분사구문 있지. with 명사 분사. 근데 눈에 분사가 없지 않냐? 그 with를 사용하는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없어도 돼. 생략시킨 게 더 흔하다. 여기는 being이 생략되어 있고, 그 with를 사용하는 분사구문은 부사절로 복구가 가능해. as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래서 걔를 복구시키면 이런 의미가 된다. As there were no horses available.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얘랑 얘랑 똑같은 의미야. 잉카 제국은 엑셀 뛰어났다. 뭐에 뛰어났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근데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 On foot. 뭐 걸어서. 뭐 뚜벅이니까. 말이 없으니까. 다음 messengers. 이게 전령들이에요.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 전령들은 스테이션이 동사로 쓰면은 twice라고 쓰죠. twice. 혹은 situate. 위치시키다. 전령들은 위치되어졌다. 그러니까 놓여졌다. 어디에? 로열 로드 하면은 이제 왕이 다니는 길이에요. 왕이 다니는 어떤 길에 위치되어졌다. 놓여졌다. 뭐 하기 위해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뭐를? 잉카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그 다음에 또 뭐를 전달하기 위해서? 리포트. 보고서를. 근데 어디에서 오는 보고서야? 그의 땅에서. 사실 그의 땅이라는 얘기는 왕이 다스리는 어떠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제 왕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중간의 길이 로열 로드야.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지방 있을 거 아니냐. 왕이 다스리는 지방. 그래? 왕이 내리는 명령을 지역에 전달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보고서를 올려서 누구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왕한테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전령들은 로열로드에 위치되어졌다. 됐죠? 자,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분사구문이야. 체스키스라고 불리는 뭐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꿨으면은 as they were called야. 체스키스라고 불리는 그들, 즉 이 전령들은 살았다. 어떻게 살았냐? 4명에서 6명까지 무리를 지어서 살았다. 어디에? 오두막에. 근데 그 오두막이 동사가 아니라 분사야. 그 다음에 여기는 which were 생략되어 있어. 주격 더하기 비동사가. 그런데 그 오두막들은 배치되어져 있다. 놓여져 있었다. 1에서 2마일 정도 떨어져서 뭐를 따라? 그 길을 따라서. 즉 얘가 그 로열로드를 이렇게 그리면은 그 오두막이 그냥 한 곳에 빽빽히 있는 게 아니라 1에서 2마일 정도 이렇게 간격이 있는 거예요. 맞나? 우리나라에 뭐 이런 거 조선 시대 때 있지 않나? 뭐 여권이라던가 그런 거 있지 않나? 그 뭔가 전령 같은 거 보낼 때 그 뭔가 그 말을 타야 되니까 거리가 얼마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건 비슷한 거야.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차이점이 없다면은 얘네들은 뭐 말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두막에 무리 지어서 살았다. 그런데 그 오두막은 1에서 2마일 정도 거리가 각각 떨어져 있었다. 됐지? 자, 다음.
됐죠? 자, 표시를 하진 않았는데 A가 누가를 의미하는 걸까? 전령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전령들은 모두 젊은 남자였다. 왜 모두 젊은 남자일까? 얘네 뭐 해야 돼? 걸어야 돼. 보통 이제 피지컬은 보통 남성이 좀 좋으니까. 모두 젊은 남성이었다. 그리고 특히 good runners,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걷기만 하면 안 되겠지. 뛰어낼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냐? 보는 길을. 근데 in both directions, 양쪽 방향에서. 그 양쪽 방향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아까 이 오드왕 그 왕의 킹스 오드에 따라서 있다고 했었지 않냐. 왕이 이렇게 지방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방에서 왕한테 내리는 어떤 보고서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니. 그 양방향을 말하는 거야. 왕궁에서 오는 혹은 통치 지역에서 오는. 그걸 잘 보는 그런 뛰어난 주자들이었다. 자, 만약에 그들이 이거는 통째로 동사를 끊었잖냐. 이게 제 통째로 동사야. 이게 find랑 똑같은 뜻이다. 만약 그들이 발견을 한다면 어떤 또 다른 전령이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서둘러 나갔다. To meet them.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중요한 문제가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to 뒤에 meet 뒤에 them을 썼잖냐. 이 문장의 지금 주어가 뭐야? days. 우리가 보통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는 뭘 쓰냐?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뭘 써야 돼? 그럼 여기다가 them이 아니라 themselves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은 절대 안 돼. 왜 안 되니? 여기 있는 they랑 여기 있는 them이 똑같은 똑같은 사람들 칭한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있는 they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얘는 누굴 말하는 거니? 얘는 다른 전령이 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야.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있는 them을 의미하는 게 누구야? 다른 전령을 말해요. 자, 얘가 지금 뛰어오고 있어요. 뛰어오고 있는 이거를 얘를 편해서 A라고 하고 얘를 편해서 B라고 할 거야. 지금 B가 뛰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A가 이 B가 뛰어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입장이야. 여기서 얘 있지? 얘가 A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전령이 오는 걸 발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em은 누굴 말하는 거냐? 저기 멀리서 열심히 뛰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절대 동일한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어법 문제인데 되게 조금 생각보다 작년 문제라니 어법 문제 출제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이거 제기대명사 별거 아니지만은 얼핏 보면은 당연히 제기대명사 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쓰면 안 된다요. 자, 다음. 자, 잉카 제국은 오두막을 지었다. 근데 어디다 지었냐면은 on high ground, 높은 지대에 지었다. 근데 inside of one another, 서로를 잘 볼 수가 있는. 그래서 그 평지에다가 이 오두막을 지은 게 아니라 약간 높은 지대, 약간 언덕 같은 데다가 오두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지에 있을 때보다 고지대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뭐하기 쉬워? 시야 확보가 편하잖아. 그래? 평지에 있을 때는 시야가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야. 이렇게 고지대에 있어야 뭐 할 수가 있어? 시야가 넓어진단 말이죠. 그죠? 자, 다음.
자, 봅시다. 어떤 전령이 다음 오두막에 니어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면은 다가가다, 가까이 가다. 다음 오두막에 다가갈 때 그는 began to call out, 외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반복한다. 메시지를 3번 혹은 4번 정도. 한 번 들어서는 잘 못 들 수도 있으니까.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야? 그를 맞이하기 위해 뛰어나오고 있는 사람에게. 자, 여기서 힘이 의미하는 게 앞에 있는 얘야. 근데 얘는 어떤 사람이 풀었으면은 다음 오두막에 다가가는 전령이야. 그 앞에 있는 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다음 오두막에 대기하고 있던 그 전령이란 말이야. 어떤 한 명의 부자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다음 오두막이 있지? 여기에 대기하고 있다면 있을 거 아니냐. 그치? 얘가 다가가고 있는데 다음 오두막에 있는 얘한테 소리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자, 다음. 자, 잉카 제국은 전달할 수 있었다. 메시지를 1000마일 정도 거리를, 1000마일을 우리가 익숙한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하면은 1610km 되는 거고, 3일 혹은 4일 내에 이 거리를 3일에서 4일 이내에 전달할 수가 있었대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under good condition, 좀 상황이 좀 좋은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비가 와, 눈이 와, 그런 건 조금 걷는데 뛰는데 지장이 있는 날씨 아니니, 그런 거 없이 아주 날씨가 좋아, 비도 안 오고 뭐 더위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 좋은 상황에서는 이 거리를 3에서 4일 안에 전달할 수가 있었다. 됐죠? 뭐 되게 쉬운 내용이잖아. 자, 이 글의 소재는 예제 잉카 제국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연락 체계. 좀 자세히 풀었으면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전령들은 뭐 걸어서 혹은 뛰어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내가 주제. 자, 좀 키워줄게. 좀 작다 이제. 자. 자, 다들 그래서 동아리들 다 결정했니? 결정했어요? 근데 너 떨어져서 어디 가냐? 내일 빌러 가야 돼요. 빌면 받아준대? 아니 제가 동아리 그 신청이 선착순이거든요. 네, 그 동아리 하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버려버린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그래, 랜덤 잘했어. 배정이 됐는데. 네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알아서 해. 그거 빌면은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무릎 꿇려 하려고. 그 받아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조금 인기 없는 데라 가지고. 그거는 네 생각 아니야? 근데 네 생각 아니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아니 근데 괜찮아요. 지금 랜덤 배정된 동아리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 알았어. 사실은 기억이
자, 지난주 토요일에 다 못해서 남은 부분들 과제로 내줬었지. 다 해왔니? 왜 답들이 없어? 시험 안 했니? 네. 했어 안 했어? 못했어? 했어요. 했어? 정선은? 오늘까지 하는 얘네들 봐 진짜 어일까지라고 했더니 오늘까지 몰랐어요. 오늘까지 자, 표시했지? 보자. 자, 먼저 이 맵이라는 단어. 사실 맵을 너네가 동사 뜻을 접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야. 그지? 근데 뭐 이렇게 나왔으면 수동태고 맵이 동사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맵이 동사를 쓰면은 뭐뭐를 구획하다. 혹은 뭔가 영역을 나누다는 뜻이다. 현은 구획되어 있다. 뭐로? 어떤 분리되는 영역으로. 혀는 어떤 분리된 영역으로 구획된다. 뭐 혀가 대충 이렇게 생겼지 않냐? 그럼 이게 구획이 된다고. 그럼 뭐 대충 뭐 이렇게 나눠도 느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구별되어 있는 영역에서 특정한 맛이 등록이 된다. 이건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맛이 등록된다는 얘기가 맛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맛이 느껴진다 혹은 인식된다, 등록된다는 얘기가. 좀 잘못 나눠놨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혀가 대충 이렇게 있고 그 구획을 이렇게 대충 나눠 놓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여기 중간에 주황색 표시는 이 부분 있잖니. 이 부분에는 공통적으로 was registered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주면 돼. 그 다음에 팁이 어떤 무언가의 끝부분을 우리가 다 팁이라고 한다. 우리 fingertip 하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야. 팁은 무언가 끝부분 다 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혀에 있어서의 팁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여기야, 여기. 했을 때 제일 앞부분. 자, 단맛은 느껴진다. 어디서? 혀의 끝부분에서. 그러니까 신맛은 어디서 느껴져? On the sides. 여기 양 옆에서. 그리고 쓴맛은 혀 그 입의 뒤쪽에서 느껴진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쓴맛이 느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혀의 어느 영역마다 느끼는 맛이 다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됐어? 자, 다음. 자,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연구는 그러나 보여주었다. 뭐를? 이 혀 지도 설명이. 그럼 이 혀 지도 설명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앞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요약해봐. 혀 지도 설명이 뭘 말하는 거야? 혀 부위마다 느끼는 맛이 다르다. 얘를 말하는 거다. 이 혀 지도 설명, 뭐에 관한? 우리가 맛을 느끼는 방식에 관한 그러한 설명이 사실은 totally wrong,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구라라고. 잘못됐다고 저게. 다음. 자, as it turns out, 뭐 밝혀졌듯이 그 지도는 misinterpretation, 잘못된 뭐 설명, 즉 잘못된 해석,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뭐 오해. 그다음 사실 뭐 얘랑 비슷한 말이긴 해. 오해. 그다음에 translation이 번역이잖니. 그러니까 미스가 없었으니까 잘못된 번역, 오역. 뭐 비슷한 말이지. 오해와 오역이었다. 그 혀 지도 설명이 뭐에 대한 오해와 오역이야? 연구에 대한. 어떤 연구? 독일에서 행해진. 언제? 20세기에 어떤 들어와서야. 아니? 그니까 이 설명 있잖냐. 혀는 영역마다 느끼는 맛이 다르다. 그게
아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해서 생긴 걸거라는 얘기야. 독일에서 행해진 연구를 잘못 번역했어. 잘못 번역해서 혹은 잘못 이해해서 발생한 그런 문제라고 해요. 자, 다음. 자, 됐어? 자, 여기 보면은 이 따로 적어놓은 이유가 있다. 그 ing로 시작을 하면은 보통 동명사 주어일 때가 많아. 아니, 저 동명사가 아니야. 동명사 아니다, 분사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주어를 표시하는데 사실 정확한 주어는 researchers 얘가 주어요. 그 얘가 동명사 되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막 연구자들을 이끄는 것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 living 자체가 주도하는,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돼. 주도하는 막 연구자들은 얘가 주어라고 얘가. 수요일치 해야 된다. 여기다가 이 연구자들은 믿는다. 뭐라고 믿어? 테이스트 버드가 미래라고 해. 미래. 근데 미래가 뭐 쉽게 말하면 그 맛을 느끼는 그 미각 세포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니? 미래는 맛을 느끼는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 미래가 무리지어 있지는 않는다. 분류되지는 않는다. 뭐에 따라? 어떤 스페셜티, 특화된 분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특화된 분야가 뭘 말하는 거냐? 아까 혀가 뭐 한다고 했어요? 그 지도 이론이 뭐였냐? 특정 영역은 어떤 맛을 느낀다. 특정 영역은 어떤 맛을 느낀다. 그걸 말하네. 여기 있는 이 스페셜티가. 자, 다음 뭐 단맛, 뭐 짠맛, 신맛, 뭐 이런 맛들은 그 느껴질 수가 있다. 입 어디에서나, 입 안에 어디서나 느껴질 수가 있다. 이 맛들이 뭐에 따라서가 아니라 혀의 어떤 영역에 따라서가 아니라 비록 그 맛들이 인지되기는 하겠으나 어떻게 인지돼? 좀 다른 강도로 at different site, 그 각각 다른 영역에서. 자, 이거 봐. 이 혀가 있으면은 내가 뭔가 음식을 먹지 않냐? 그래서 케이크를 먹어. 단맛이 느껴지기는 해. 근데 아까 그 단맛을 어디서 느낀다고 했지? 제일 첫 번째 앞쪽에서. 기억이 안 나. 어디서 느낀다고 하니? 단맛이. 1번 문제 좀 읽어봐라. 어디서 느껴진대 단맛이? 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 이론에 따르면은 여기서 단맛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야. 다른 영역은 아니라. 근데 그거 잘못했다고. 단맛은 어디서 느껴져? 혀 전체에서 다 느껴진다고. 근데 영역마다 느끼는 강도가 조금 차이는 있어. 한 여기가 단맛을 한 10 정도 느낀다고 치면은 이 부분은 단맛을 한 3 정도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단맛을 한 5 정도 느끼는 거야.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말한 그 혀 지도 이론에 따르면은 단맛은 정말로 여기서만 느껴져야 돼.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혀 전체에서 다 느껴질 수 있으나 혀의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강도가 조금 차이가 있다. 됐죠? 자, 다음. 게다가 뭐 작동 중인 그 작동 기제라고 하지. 작동 기제는 뭐가 아니라 뭐냐면은 영역, 장소, 공간이 아니라 time, 시간이다. 여기서 그 작동 기제가 뭐 하는 작동 기제냐면은 맛을 느끼는 작동 기제야. 정확하게. 작동 기제라는 말이 어려운 사람은 그냥 방식, 그러니까 way라고 해도 생각해도 된다. 맛을 느끼는 방식은 사실은 뭔가 혀의 위치, 장소가 아니라 시기이다. 혹은 시간이다. 자, 다음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맛을 느끼는 방식이 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위치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했지. 그게 무슨 말인지 풀어 설명해 준 거예요. 응? 그 다음 여기는 뭐 not A, but B 들어가 있는데 그 but 뒤에 rather 들어가 있지만 뭐 생략해 놓을 수는 있다. 자, 그래서 뭐가 아니라 뭐냐면은 너가 혀 끝에서 단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럼 얘가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앞부분에서 place를 말하는 거예요. 맛을 느끼는 게 뭐가 아니라고? 어떤 영역, 공간, 장소가 아니라 뭐냐? 너는 그 어떤 perception, 그 지각을 먼저 한다는 것이다. 자, 뭘 먹는다고 칠까? 자, 초콜릿을 먹는다고 쳐보자. 초콜릿이 뭐 단맛도 당연히 들어가 있잖아. 근데 단맛만 있진 않잖아. 뭐 카카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다 알지? 카카오 수치가 높을수록 뭐해? 단맛보다는 그래 쓴맛이 많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 그 짠맛도 있다고 쳐. 그 신맛은 뺄게. 초콜릿이 신초콜릿이 약간 너무 근본 없잖아. 그래. 자, 얘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그러면은 초콜릿을 이 혀 끝에 댄다고 해서 그래 단맛을 먼저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먹는데 일종의 우선순위로 느끼는 맛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아니? 이 맛이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맛이 단맛이라고. 혀 끝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맛을 간지하는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인간의 혀는 단맛을 제일 먼저 인식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얘를 제일 먼저 느껴요. 이게 위치가 끝이라서가 아니라 뭐 그 다음에는 뭘 느끼냐? 그럼 뭐 나도 모르는 거지 뭐. 그래? 그래서 이거는 이 first가 지금 글자가 기울어져 있잖냐, 그제? 왜 기울어져 있냐? 강조하기 위해서야. 뭐를?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글에 따르면은 뭘 말하는 거에 가깝냐면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 정말 그 타임을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맛이 복합적으로 있으면은 순서가 있다. 느껴지는 맛이. 그래. 뭐 여기까지? 뭐 쉽지? 오늘 거는 솔직히 40분 아니면 다 글이 다 쉬워. 자, 38번 주제에다 혀의 맛 영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 잘못된 이해가 뭐지? 설명해봐. 혀의 맛 영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뭘 말하는 거야? 부위마다 느끼는 맛이 다르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야 사실은. 그러면 실제 맛은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 실제 맛 메커니즘은 풀었으면 뭘 말하는 거지? 맛은 혀 일부 특정 영역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뭐 전체에서 느껴지는 것이며 물론 뭐는 있어요. 느끼는 아예 강도. 혀 전체에서 느껴지면 뭐가 중요하다? 순서.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시간 깝시다.